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청장입니다. 또 이제 새벽 아침 방송 한번 또 시작하도록 할까요? 참 시간 빨리 갑니다. 시간 빨리 가. 어제 제가 방송을 좀 늦게 했는데 CPI 그 수치를 보니까 아주 좋았죠. 하여튼 여러분들 한번 기대를 갖고 한번 열심히 또 해보자고요. 해보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방방 뜰 필요 없어요. 그 순간적으로 또 뭐 올랐다고 해가지고 모든 게 다 끝난 게 아니야.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이니까 차분하게 투자합시다. 차분하게. 그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투자하시는 분들은 너무 조급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성급하면 항상 실수할 수 있고, 우리가 뭐 단타 지향형인 그런 투자자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분하게 열심히 모아가지고 수량을 많이 채워서 나중에 그때 가서 여러분들이 그 목표 시점 가가지고 제대로 된 이익을 남기라는 거예요. 수익을 남겨서 그 돈 가지고 여행도 다니든지 뭐 집을 사든지 차를 사든지 자식들을 위해서 뭐 좀 나눠주든지 그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지금 뭐 약간의 뭐 수익을 낸다고 해가지고 모든 게 뭐 달라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사람이 뭐 순간적으로 이익을 남기면은 자꾸 보면 단타 치려고 그래. 그러다가 한 방 툭 갑니다. 한 방에 이상한 종목 물려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조심해야 돼요. 응? 심리적으로 그래요. 사람이 보면은 머리가 좀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뭐 그렇다 해가지고 주식 투자 잘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이거는 멘탈 싸움입니다. 멘탈 싸움. 하여튼 제 이야기를 잘 듣고 실천해가지고 꼭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천리장과 같이 가는 거야. 앞으로 8년 남았어 이제. 징글징글해도 어쩔 수 없어요. 8년 동안 한번 가보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한번 잘 들어보세요. 타인의 그런 단점을 보듬어 주는 사람, 남의 단점을 이렇게 보듬어 주는 사람이 참 아름답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람이 좀 드물겠지만은 남이 나에게 친절하기를 바란다면은 내가 먼저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가야 돼요. 근데 그렇지가 않더라고 보니까 항상 차가운 마음으로 다가가는데 항상 내가 먼저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가야 한다. 속으로는 상대방을 멸시하면서 남에게 보이기 위해선 거칠애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교제하는 것은 이 바보가 아닌 이상 누구나 알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윗사람이라고 자신은 잘못을 스스럼 없이 저지르면서 이 뭐 대우만 받으려고 하면은 아랫사람이 따라주질 않아요. 알겠죠? 대우만 받는 게 아니야. 응? 내가 대우를 해줘 보세요. 다 더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보이지 않는가 보는 것 같아요. 응? 자신의 잘못이 안 보여. 그래서 남의 그 입장에 서서 한번 생각을 하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좋은 글 따위에 신경도 안 쓰더라고요. 그 밝은 세상이 되려면은 좋은 글도 읽고 읽는 데만 치지 말고요. 그렇게 살려고 노력도 해야 돼. 결국은 뭐냐? 읽고 그에 따라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행동. 아주 중요합니다. 실천을 해야 한다는 거지. 그리고 그런 사람은 남의 부정이나 조그만 잘못이라도 보면은 동네방네 소문내고 다니더라고. 그 자신의 단점은 철저히 감추면서도 남의 일이라면은 크게 확대해가지고 재미있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그 말을 듣던 사람으로부터 신뢰감을 얻어내지는 못합니다. 내가 없으면 내 말도 저렇게 하겠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겠죠. 남의 단점을 보듬어주는 사람이 아름다운 거예요. 잘못을 하면은 설득력 있게 대화를 해서 좋은 가정을 이루도록 유도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참으로 멋진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제가 이야기해 준 거 한번 잘 실천해 가지고 여러분들 꼭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한번 또 삼성전자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삼성의 새로운 소식들 제가 주구장창 떠들어대니까 여러분들 편하게 듣고 가슴 속에만 담아두시면 됩니다. 뭐 흘려버려도 돼요. 2019년 4월에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이었죠. 부회장은 2030년 파운드리 세계 1등을 달성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 이후에 그 파운드리는
바이오하고 뭐 5G 이런 통신 등 이재용 회장이 점찍은 그 신사업 중에 맨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 3년 8개월이 벌써 지난 시점에서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성적표는 세계 2등, 점유율은 15.5%, 3분기 기준으로 이렇게 돼요. 대만 TSMC의 독주에 맞서가지고 선전하고 있다 그런 평가도 있고, 삼전 총수의 관심에 비해서는 초라한 결과다 뭐 그런 의견도 동시에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13일 그 시장 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보니까 3분기 삼성전자 파운드리 매출은 55억 8,400만 달러, 약 7조 한 3천억 정도 돼요. 삼성전자가 그 1990년대부터 세계 1등을 지키고 있는 낸드 플래시, 이 낸드 플래시의 매출은 43억 달러를 처음으로 앞섰답니다. 삼성은 2017년 5월에 그 파운드리 사업부를 독립해가지고 이제 사업을 이제 본격화했어요. 당시 삼성전자에서는 뭐 D램하고 낸드 플래시 등 그 메모리 반도체 의존도를 그런 낮춰야 한다는 그런 주장이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침 정부도 보니까 파운드리 같은 시스템 반도체의 육성을 내걸었어요. 그래서 범용 제품의 중심에 메모리 반도체는 경기 사이클에 따라 가지고 실적 변동성이 큰 게 부담이었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파운드리 사업은 안정적인 신사업으로 이제 평가가 돼요. 고객사 주문을 받아가지고 이제 제품을 제조하고 주로 스마트폰용 그런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가 있어요. AP라고 하죠. PC용 중앙 처리 장치, CPU 등 이런 고부가치 칩을 이제 생산하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그 이 부회장은 그 파운드리를 신사업으로 꼽았고 2019년 4월에는 경기 화성 캠퍼스에서 2030년 세계 1위 달성을 이제 공언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회장의 그 파운드리 비전 선포 이후에 약 3년 8개월이 지났는데 올 3분기 기준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의 점유율이 15.5%겠죠. 세계 2등이다. 대만 TSMC와의 격차가 40.6% 돼요. 일각에서는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에 대해서 기대 이하라는 지적도 나오는데 뭐 전반적으로는 선전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우세합니다. 1987년에 설립된 TSMC가 그 35년 가까이 파운드리 한 우물을 파고 있어요. 삼성전자는 업력 차이를 반도체 기술력으로 극복하고 있는 거고요. 2019년 이후에 삼성전자가 7나노미터, 5나노미터, 3나노미터 공정에 최초 양산 타이틀을 놓고 TSMC하고 현재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객사 확보에서도 성과를 내고 있는데 세계적인 통신칩 그 팹립스 퀄컴이죠. 이 퀄컴은 삼성전자의 그 큰손 고객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됐어요. 현재 엔비디아도 이제 주력 칩 중에 일부의 생산을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에 이제 맡깁니다. 뭐 구글, 뭐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등 이런 반도체 기업이 아니지만은 그 자체 칩 개발에 주력하는 기업들도 고객사로 확보를 했어요. 그 최근에는 그 공장부터 먼저 짓고 이제 고객사를 받는 뭐 쉘퍼스트 전략을 이제 앞세워 가지고 TSMC 추격에 이제 박차를 이제 가하고 있는 겁니다. 뭐 아쉽다 뭐 그런 의견도 적지 않는데 경쟁사 대비 그 수율이 낮다 그런 꼬리표는 삼성전자의 아픈 손가락으로 꼽히겠죠. 그 수율이 낮다는 것은 반도체 원판인 웨이퍼에서 나오는 그 칩 중에서 다수를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성 악화는 물론 고객사 이탈의 주요 원인도 됩니다. 정확한 수치는 공개되지는 않았는데 5나노하고 4나노 그 파운드리 공정의 수율이 뭐 TSMC보다 낮았다는 것은 삼성전자도 뭐 인정하는 반대. 하지만 삼성전자 고위 관계자들은 최근에 공식 협상에서 최첨단 공정 수율이 크게 개선됐다고 강조를 해요. 그래서 고객사의 우려를 불식하는 데 현재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최근에 증가세를 보이는 파운드리 사업부 실적을 감안할 때 수율 개선은 사실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거죠. 최근에 관심을 끌고 있는 그 패키징 경쟁력 확보도 이제 과제로 꼽히는데 과거에는 대만의 ASE, 미국의 그 AM, KOL 같은 그런 패키징 전문 업체를 주로 활용했는데 요즘에는
파운드리 업체가 직접 이제 패키징을 담당하는 이제 사례도 많아요. 이제 고객사에 이제 패키지 형태의 프리미엄 서비스를 이제 제공한다는 그런 취지이겠죠. 이 반도체 미세화에 대한 그 한계 때문에 다양한 칩을 효율적으로 배치해가지고 성능을 높이는 그 패키징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은 지난주 조직 개편에서 첨단 패키징을 담당하는 조직을 TF에서 독립팀으로 이제 격상을 했어요. 그래서 TSMC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현재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거 보면은 삼성전자 아주 뭐 잘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뭐 이 정도면 잘하는 거 아니야? 안 그런가요, 여러분? 하여튼 여러분 삼성전자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이어서 보니까 그 삼성전자가 미국의 텍사스주 그 당국으로부터 신규 반도체 공장 투자 지원을 위해서 6조 원대 세금 감면 그 인센티브를 승인받았습니다. 승인받으면서 TSMC를 추격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그런 겁니다. TSMC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그 삼성은 텍사스주에 1676억 달러를 투자를 해요. 그래서 2034에서 2042년까지 매년 그 한 개의 그 신규 공장을 가동하는 장기 투자 계획을 이제 밝힌 바가 있어요. 13일 미국 텍사스주 외신들에 따르니까 텍사스주 테일러 교육부 당국은 삼성전자가 지난 5월에 신청한 반도체 공장 9곳에 그 투자 계획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을 승인을 합니다. 그 텍사스주의 그 재산세 감면 정책인 챕터 313, 이 챕터 313을 적용한 것으로 삼성은 약 48억 달러의 재산세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거야. 48억 달러면은 한 6조 2,600억 정도 됩니다. 삼성이 그 챕터 313을 신청한 지역은 텍사스주의 테일러 그 독립교육구와 그 매너 ISD라고 하네요. 그래서 테일러 신축 공장 부지하고 기존에 그 오스틴 공장이 있는 지역인데 오스틴 반도체 공장에는 약 509만 9,039제곱미터의 그 부지에 9개의 추가 팹이 건설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완공 때에는 최소 2,000개의 직접 일자리 창출이 기대돼요. 어떻게 보면 부럽네요. 2,000개 일자리. 그리고 170억 달러 규모의 차세대 칩 제조 시설을 갖추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삼성의 그 인센티브 신청서에 따르니까 34년에서 42년까지 매년 한 개의 신규 공장을 짓게 되는 거죠. 그리고 최소 1,676억 달러 정도 투입이 돼요. 그래서 8,200개 정도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삼성은 현재 테일러 반도체 공장에 초기 투자한 170억 달러의 한 10배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그 삼성 관계자도 테일러 당국의 그 챕터 313 인센티브가 승인된 게 맞다. 그 추가 투자 계획을 제출한 것은 맞지만은 투자 규모나 일정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네요. 이 외에도 삼성은 북부 오스틴에 2개의 추가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매너 독립교육부에 인센티브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삼성의 추가 투자를 위한 인센티브가 이제 승인이 되면서 그 파운드리 1등 기업인 또 대만 TSMC의 경쟁이 한층 가열될 것 같아요. TSMC는 최근에 미국 반도체 투자 규모를 당초 계획인 3배 이상인 300억 달러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또 주요 반도체 소비 기업인 애플하고 엔비디아, AMD 등이 TSMC의 미국산 반도체 구매를 결정하면서 삼성과 시장 점유율 격차가 확대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데 삼성은 2024년 11월 완공 목표인 신공장 완공을 1년 반가량 앞두고 벌써부터 EUV 관련 인재 채용에 나서는 거예요. 첨단 공장의 핵심 장비인 만큼 조립하고 문제 해결을 전담할 그 팀을 조직해가지고 미리 조직해서 신뢰도 향상을 통해가지고 고객사 확보 경쟁에 나서겠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은 지난 10월에 파운드리 포럼 2022에서 테일러시의 5나노미터 파운드리 투자를 공개한 바 있는데 통상 5나노 이하 첨단 공정에 EUV가 적용되는 만큼 신규 인력은 테일러 신공장에서 일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외국에서 상당히 열심히 잘 할 것 같아요. 요즘 보니까 그 반도체 업황 부진 전망 속에서 이제 외국인들이 좀 삼성을 상당히 좀 팔아치우는 것 같더라고. 매물 추례가 많이 나오는데
지난달에는 저가 매수에 나섰던 것과는 다른 양상인 것 같아요. 증권가에서도 이제 4분기에도 실적 부진이 예상돼 가지고 뭐 예상되는데 내년에는 좀 반등하지 않겠냐, 뭐 또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삼성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200원 올랐어요. 어제 59,700원에 거래 마쳤고, 전날에 6만원 선이 깨지다 보니까 하락한 후에 하루 만에 반등을 했는데 외국인은 매도로 대응하더라고. 하루 동안에 38억 정도 순매도했습니다. 전전날이죠. 한 442억 정도 내다 판 것보다는 적은데, 최근 5거래일간 하루를 제외하고 모두 팔자다, 팔자. 12월 들어서 외국인의 삼성전자 매도세는 거세지고 있고, 9거래일간에 3,076억 정도를 이제 팔았고, 지난 11월 한 달간 그 7,392억 정도 순매수했던 거하고는 뭔가 비교가 됩니다. 10월에는 무려 1조 5천억 정도를 쓸어 담았거든요. 외국인이 매도에 나선 사이에 삼성의 주가는 12월 한 달간 한 4.02% 정도 떨어졌어. 삼성전자는 11월 한 달간 4.7%, 10월에는 11.8% 정도 상승한 바 있죠. 이렇게 외국인이 삼성전자에 팔자에 나선 것은 그 반도체 업황 하락에 따른 실적 부진이 4분기에도 이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전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의 4분기 실적 그 매출은 한 73조, 한 7천억 정도로 보는 것 같아요. 전년 동기 대비 3.8% 줄고 영업이익은 한 6조 9천억으로 전년 대비 49.9, 한 50% 정도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는 것 같습니다. DB 검토에서는 그렇게 보는 것 같고요. 그 메모리 그 가격의 하락폭 확대가 있고, 또 중저가 스마트폰 판매 부진, 뭐 이런 원인들이 글로벌 경기 침체하고 수요 둔화에 당분간 실적 부진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내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해서 업황이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데, 메모리 가격 급락이 탑재량 증가로 연결되는 내년 3분기 이후에 업황 반등이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투자를 지속해 가지고 다음 그 상승 사이클에 점유율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것 같아요. 지난 3월 이후 줄곧 그 하락세를 보였던 낸드의 스팟 가격이 최근에 이 거래일 연속 상승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반도체 업황 반등 시그널로 볼 수 있다는 해석도 있고, 하여튼 고정가 대비 역프리미엄을 갖고 있는 낸드의 그 스팟 가격은 감산 효과가 발생되는 올 연말이나 내년 초를 기점으로 반등을 시도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주 예정된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에 그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해지면은 반도체 업종 주가는 상승세를 보이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흥미롭네요, 보니까. 하여튼 뭐 외인들이 많이 판다고 해가지고 절대로 여러분들 뭐 쫄거나 할 필요 없어요. 하여튼 뭐 잘 버텨봅시다. 하여튼 잘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아주 또 흥미로운 또 이야기들이 있어요. 지금 보니까 우리 또 유명한 축구 선수죠. 그 손흥민 선수가 그 삼성전자의 그 한정판 갤럭시 스마트폰을 선물 받았는데, 그 손흥민은 오랜 기간 애플 아이폰을 사용해 온 것으로 현재 알려졌어요. 커뮤니티에 보니까 손흥민은 지난 9일에 그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다 삼성전자 마케팅 팀으로부터 받은 갤럭시 Z 플립4 메종 마르지엘라 에디션 스마트폰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손흥민은 그 사진과 함께 삼성전자의 그 공식 인스타그램을 태그하고 땡큐 라면서 그런 감사한 마음을 드러낸 것 같습니다. 사진 속에는 삼성전자 마케팅 팀이 작성한 편지도 이제 보이는 것 같아요. 그 삼성전자 마케팅 팀은 그 편지를 통해 가지고 손흥민 선수님, 월드컵 기간 동안 너무나 고생 많으셨다. 덕분에 우리 모두가 행복한 11월 10일이었습니다. 라면서 쉬시는 동안 회복 잘 하시고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전달을 한 것 같습니다. 메모를 남긴 것 같아요. 해당 스마트폰은 삼성전자가 지난 1일 프랑스 패션 브랜드죠, 메종 마르지엘라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출시한 한정판 모델이에요. 225만 5천 원 정도 되는데, 이렇게 높은 가격에도 출시 8초 만에 품절됐습니다. 삼성이 국내에서 마르지엘라 에디션을 선물한 사람은
그 손 선수 단 한 명인 것으로 전했다. 손흥민 선수한테만 딱 준 것 같아요. 손흥민은 오랜 기간 아이폰을 사용해 왔는데 손흥민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주로 아이폰을 사용하는 모습이 포착된 바 있죠. 이제 앞으로는 내가 볼 때는 전 메종 마르지엘라를 가지고 사용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손흥민 선수가 좀 많이 이용해주면은 또 삼성전자 홍보 효과도 높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삼성전자 소식은 오늘로서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좀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눈이 좀 많이 와가지고 이제 빙판길인 것 같은데 특히 운전하시는 분들 조심하시고 사고 항상 없도록 운전 좀 조심조심 하십시오. 또 출퇴근 하시는 분들 상당히 좀 힘드실 겁니다. 하여튼 안전운전 안전하게 출근하시길 바래요.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